네,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댓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제보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사이에 2,999명이 방문했고 1,15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31.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25.69%, 유튜브 14.76%, 커뮤니티 4.69%, 틱톡 2.43%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악산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중국인 간첩의 소행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시루딸기라는 닉네임의 이용자가 방화범이 중국인 간첩이며 민주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관련 영상과 함께 공유되었으며 민주당은 중국에 쉐쉐하는 정당이다, 이제 좀 깨어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여전히 만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입니다. DC인사이드의 중도정치 갤러리에서는 부정선거 카르텔 연관도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함께 아직도 척결해야 할 반국가 세력들이 산더미인데 이 정도 준정시 상태 아닌가? 테프콘3라도 발령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다는 과격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과 선관 입장을 통해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음모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어게인 운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정황 포착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1,000만 명이 전화 서명에 동참하여 국민혁명을 완성하자는 구체적 행동 지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부매니저가 윤 어게인 좌파 여론조작 대응 텔레그램을 생성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여론조작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국회, 헌재, 법원, 선관위, 검찰, 언론, 법원 등 모든 영역에 중국 간첩이 침투돼 있다, 중국인은 죽여도 좋다는 극단적인 혐오 발언도 함께 유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파출소 집중 대응 예고에 대해서는 양문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민주파출소 집중 대응 예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윤 어게인을 앞세운 극우 세력들의 추악한 실체가 날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암살 예고글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는 모두 집에 있는 식칼, 둔기 등을 준비하여 내일 3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을 죽이자는 살인선동 및 예고글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명백한 범죄 모의이자 중대한 위협 행위입니다. 해당 글은 윤석열 지지연대라는 또 다른 페이스북 그룹에도 동일하게 유포되며 조직적인 방식으로 확산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헌법재판관과 사법부를 향한 살해 협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신변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임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채증을 완료했습니다. 관련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유사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민주파출소는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댓글 조작 인력 고용까지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댓글 조작 정보감시단은 이미 지난 대선으로부터
조직적으로 기사 댓글을 조작해 온 신남성연대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강훈 계열로 추정되는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후원금을 인건비로 전용해 댓글 조작 인력을 고용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유대학은 대학생 중심으로 한 극우단체로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와 포옹한 대학생도 이 단체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장면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단체는 최근 활동을 중단한 신남성연대의 댓글 조작을 이어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려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행위가 명백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은 자유대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남성연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자유대학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약속합니다. 민주파출소는 댓글 조작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언중이 조정 결과 등에 대한 언론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 준비위원회는 첫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였고 별다른 충돌이나 논란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는 마치 당내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또한 뉴데일리는 4월 11일자 기사에서 설주환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에서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각시켜 마치 설 변호사가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인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설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 미래 소속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무소속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사를 전직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해 비판 발언을 실은 것과 발언의 정당성을 부풀리려고 하는 부적절한 보도라고 판단하여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서는 몇 가지 보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스카이데일리의 4월 2일자 고삐 풀린 민주당 국민이 심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문장을 수정하고 민주당 측 반론을 함께 게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3월 18일자 간첩법 재개정 없이는 국가 발전이 없다 보도에 대해서는 당의 반론을 실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19일에 보도한 거야 줄타내기 헌재 기능을 훼손시켰다 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자격 미달로 평가받는 오정환 위원 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방송 장악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난 11일 위법성 소지가 있음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오정환 위원은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임명된 뒤 10일 만에 사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극우 성향 매체 미디어땡에 칼럼을 기고하며 편향적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은 탄핵 광풍 때문이며 우파의 견제 기능이 마비돼 외교, 경제정책이 무너졌다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칼럼에선 백골단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이 전쟁 시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선전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옹호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자격 미달의 오정환 위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가며 공정한 선거방송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공문 등 방송 대응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일 허위 정보 유포와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서정욱 변호사가 KBS 사사건건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늦었지만 KBS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합니다. 논란의 중심인 서정욱 변호사는 KBS에서 하차했지만 아직 채널A 뉴스 탑10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 중입니다. 이에 공문을 통해 채널A에도 서정욱 변호사 출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였으며 패널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딥페이크 조작 영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배수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콘텐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관련 특별 단속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회 역시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튜브 내 딥페이크 기반 악의적 영상물에 대해 구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카페모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를 딥페이크로 조작하고 비하하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해당 채널을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악의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7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11일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핵심 목표인 노란봉투법은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 119가 뽑은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2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 확대,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찬성한 바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38%, 반대 24%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역시 양곡시장과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비자, 소상공인, 내수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좌파, 교조주의 등 철진한 색깔론에 입각한 해당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여실히 드러낼 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5번째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1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령문을 통해 저 나경원에게 토착 외구, 나 아베와 같은 친일 이미지를 더 씌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무척이나 억울하고 거북했는지 나경원 의원은 4월 13일 해당 주장을 본인의 SNS에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친일 이미지는 본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황당한 책임전가이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친일 행적은 북한 지령과 무관하게 2004년부터 시작됩니다. 나 의원은 2004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으며 비판이 거세지자 행사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재진 질문에 자위대를 언급하여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앞장선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하여 반민특위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었다고 주장해 나경원 의원의 친일 의혹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2019년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언급하여 친일 행각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억울함을 표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